청와대와 그런 청와대에 맹목적으로 복종하는 여당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습니다. 문정권이 좌파 독재를 저지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월요일입니다. 정치 구단 요즘 많이 힘들어하시는 것 같은데 박지원 의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니 또 떨고 계시고 이런 건 아니고요. 오늘 날씨 따뜻한데요? 그 질문 준비해 나오셨네요. 아니, 떨고 있다고 그날 이렇게 손혜원 의원 때문에 이야기하신 건 뭐예요? 그냥 재밌게 하려고. 재밌게 하려고 하신 또 거예요? 거기서 빠져나야 네. 손혜원 의원의 따발총이 맞으면 다 죽어요. 네. 그리고 언론이 시시콜콜 다 보도하기 때문에 빠져나려면 엄살 좀 해야죠. 네. 손혜원 의원은 어제도 SNS를 통해서 박 의원님을 비난했던데 근데 빠져나가려고 그러시는 건지 손 의원도 억울한 게 많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또 그 며칠 전에는 또 뭐 투기의 화신이다 이러셨는데. 당연하죠. 네. 만약에 SBS에서 투기 의혹을 보도했을 때 또 저에게 두 채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당시 사실대로 이실직고했으면 이렇게 커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포 원도심이라는 게 네. 옛날 집원이라서 한 가게에 한 빌딩에 서너 필지가 한꺼번에 된 곳이 있어요. 네. 이러한 것을 설명했고 처음부터 내가 100억대의 재산과 낮은 7기 박물관을 목포에 만들어 가지고 기부하겠다.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제 말썽이 되니까 네. 그렇게 하니까 저는 지금도 손혜원 의원이 그러한 것을 만들어서 100억대 낮은 7기 박물관과 함께 목포에 기부 체납하면은 진짜 박수 치겠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그전에도 손 의원이 뭐 여러 차례 말했지만 분명하게 말했더라면 그렇죠. 더 빨리 말했더라면 좋았을 걸 이 말씀이시군요. 그럼요. 네. 그리고 지금은 이제 검찰 수사가 남부지검 특수부에 배당돼 가지고 사실상 시작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결과를 보는 것이 좋지 떠들 필요 뭐 있어요? 네. 일각에서 그 목포 민심이 손혜원 의원 쪽으로 기울면서 이게 손혜원 의원이 다음에 나오면 되겠는데 이런 말 들으시면 좀 그렇게까지 네. 영특한 계산은 할 필요도 없고요. 최소한 국회의원들이 네. 물론 표를 맞고 사는 동물이라고 하지만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목포에도 거기에 사시는 분들 많은 분들이 손혜원 의원에 대해서 찬사를 보내는 분들도 많지만은 또 그렇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 분명한 것은 과연 네 개의 문화재 사업과 도시 재생 사업이 앞으로 지속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가 있기 때문에 거기 출신 지역구원으로서 제가 구태여 싸울 필요 뭐 있느냐. 네. 그걸 빠져나갑니다. 네. 그때 그 투기의 아이콘 이런 말씀 너무 그때 좀 자기가 더러 하니까, 화가 나셨던 거예요, 그냥? 화가 난 게 아니라 나도 네. 네이밍 할 필요가 있죠. 네. 그때 왜 배신의 아이콘이라 그래서 이제 투기의 아이콘이라고 하셨는데.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고 저 국회 이야기 하겠습니다. 목포 민심이나 특히 민주평화당은 호남 민심의 그 미묘한 지점에 서 있기 때문에 이번에 손혜원 의원 건 잘 제대로 이게 대응 못 해가지고 지지율 밀리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 나오던데.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예, 네. 그건 거기에서 사시는 분들은 뭐 솔직히 손혜원 의원 동상이라도 세우자 하고 적극적 지지를 표하지만은 네. 또 많은 그 위의 지역에서 사시는 분들은
부정적 견해도 가지고 있어요. 네. 이게 공존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낙연 총리가 목포에 가신다고 해서 그 전날 저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낙연 총리께서 그 다음 날 정리한 손혜원 의원은 법대로 한다. 네. 예, 그리고 지금 현재 목포의 4건의 사업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부에서 추진한다. 단 투기는 막겠다. 이것이 정답이고 그것이 목포 시민들이 우려하는 바고 이렇게 정쟁으로 가가지고 이 사업이 중단되면 안 된다 하기 때문에 저는 그 민심을 대변해서 우려를 불식시켜주는 것이 할 일이다. 그런 겁니다. 이 총리에게 막여가신 사이시니까 이 총리가 그런 이야기 했죠. 이 문제는 법대로 하겠다. 이렇게 약간 여당과 각을 지른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냥 뭐 원칙적인 이야기고요. 네. 그때 그 통화하시면서 그런 조언을 하셨습니까? 아니, 네. 그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니까 네. 이 총리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아주 잘 정리했다. 네. 저는 동의를 표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국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번 달 국회도 문을 못 열었는데 다음 달도 자유한국당이 지금 보이콧 선언하고 있고요. 네. 규탄 집회와 릴레이 단식 이어가고 있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어제 자유한국당 지도부 의원, 당원 등 3천여 명이 국회 본관 계단에서 규탄 대회를 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독선 독주 초권력 경비를 규탄한다. 안보 파탄, 경제 파탄, 좌파 독재 막아내자. 지난 1년 7개월 동안 이 같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차례차례 허물어뜨려 왔습니다. 좌파 20년 집권 플랜을 저지하겠다고 선언합니다. 정부는 모든 권력을 동원해서 우파를 조롱하고 탄압합니다. 조혜주 사퇴해야 합니다, 여러분. 손혜원 사퇴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국회 본관에서 닷새째 릴레이 단식 농성 이어가고 있는데요. 저희는 그 진정성을 알리고자 하는 것이고요. 아침 9시부터 지금까지 계속 계십니다. 들으신 것처럼 안보 파탄, 경제 파탄이라고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우선 네. 저런 식의 릴레이 단식은요. 네. 다이어트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국회가 야당의 가장 강력한 투쟁 장소입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이 김태우, 네. 신태민, 신재민요? 네. 신재민 참 신재민 이런 장관? 네. 분들의 처리에 대해서 완전히 실패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조혜주 선관위 상임위원 그리고 손혜원 의원 가지고 국회를 안 열겠다 네. 하는데 결국 국회는 열립니다. 왜냐하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국회는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싸우는 것이에요. 저렇게 싸우다 보면은 국민 여론이 형성되면 그쪽으로 갑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1월 국회도 이렇게 공전시켰는데 2월까지 안 열면은 되겠느냐 하고 압박 들어오니까 2월 달에 열릴 것이고요. 좌파 정권 저런 색깔론 가지고 먹히겠어요? 경제 실정에 대한 따지는 것도 국회가 열려야 따지지. 상임위에서 본회의에서 추궁을 할 수 있지. 저렇게 뭐 들고 저기 서 있으면은 네. 한 번은 보도되지만 그 다음에는 보도 안 돼요. 근데 관련해서 보셨겠지만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계속 오름세입니다. 네. 그 2016년 10월에 그 국정농단 사태 의혹 불거진 이후로 지금 오늘 리얼미터 건데요. 26.7%까지 올랐습니다. 민주당이 38.7%니까 거의 한 12%포인트 차 많이 따라붙었습니다. 이런 건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그 얘기를 했는데요. 네. 지금 민주당이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북미 관계가 남북 관계가 이렇게 청신호가 보이는데도 민주당이 자꾸 정쟁에 따라가는 거예요. 일을 만드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연두 기자회견을 해서 여러 정책을 제시했으면은 집권 여당은 대통령의 정책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꾸 저렇게 손혜원, 조혜주, 선관위원 이런 문제로 그 정쟁에 말려 들어가니까 네. 저는
한국당이 잘해서가 아니라 민주당이 잘못하니까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조혜주 선관위 상임위원 같은 경우에는 사퇴를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그것도요. 네. 국민들이 충분히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국회를 열어서 청문회를 했다고 하면은 국민 여론이 형성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전략적으로 한국당이 잘못하고 있다. 저는 이제라도 국회를 열어서 선관위가 안행위 소관입니다. 안행위원회에서 조혜주 선관위원을 불러서 네. 따지고 추궁하면은 국민들의 여론이 형성돼서 대통령께서도 어쩔 수 없는 그런 길로 갈 수 있지만은 이제는 늦었다. 네. 이렇게 봅니다. 자유한국당이 청문회마저 보이콧해버린 것 자체가 실수다. 그렇죠. 청문회를 말씀이시죠. 했으면은 네. 방송에 중계 방송을 하지 않습니까? 네. 또 신문에 보도되지 않습니까? 왜 저분이 안 돼야 된다 하는 것을 국민이 아는 거예요. 그런 국민 기회가 여론이 있었는데, 형성돼야 네.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장을 만들어주지 않고 자기들끼리 그냥 보이콧하고 네. 저렇게 나서니까 국민들이 사실 모릅니다. 국민들은 지금 자유한국당이 왜 국회를 보이콧하고 있는지도 사실은 잘 모릅니다. 바로 네. 그것이 전략적 미스라니까요. 야당한테 네. 국회의원한테 거듭 말씀드리지만 가장 강력한 투쟁 장소는 국회입니다. 국회에서 얘기를 하는 것은 언론이 다 보도를 해주는 거. 그래서 국민이 아는데 저 피켓 들고 있는 것은 한 번은 비춰주지만은 다음에 또 비춰주겠어요? 그러니까 몰라요. 네. 그래서 저는 2월 국회가 아무리 한국당이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국민 여론에 밀려서 열게 된다. 그럼 빨리 국회로 들어와서 일하면서 거기에서 추궁해야 네. 국민들 여론이 형성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릴레이 단식 가지고 말이 많습니다. 화면 몇 개 준비했습니다. 네, 우원식 전 원내는 난 매일 단식을 3번씩 하네. 개그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자유한국당의 단식이 이게 5시간 반 만에 단식하고 교대하는 거기 때문에 네, 임종성 의원은 저녁 식사를 5시에 했다. 오늘 아침 9시 조금 넘어서 식사를 했으니까 장장 16시간 단식. 드디어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단식을 3배를 했다. 이렇게 이재호 자유한국당 상임고문도 5시간 30분은 누구나 밥 안 먹어요. 네. 비대위나 원내대표단이나 정신 좀 차려라 했고 이건 누굽니까? 배우 김의성 씨가 10시간 단식 후 첫 끼니 이런 식의 네, 네티즌들이나 민주당 쪽에서 네, 이건 아마 이건 영화 감독 변영주 감독의 SNS군요. 네. 민주당에선 그래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5시간 반이면 세 끼 다 먹는 건데 무슨 단식이 세 끼 다 먹는 단식이 있느냐 이런 거예요. 네. 저 완전히 코미디예요. 개그예요. 아니 5시간 반 굶어서 단식하면은요 다이어트도 안 된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 공감을 못 얻는 거예요. 조롱거리가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자유한국당의 국회 보이콧에 대해서 민주당이 강하게 비판했는데 그 이야기도 마저 들어보죠. 네. 자유한국당은 반성은커녕 2월 국회마저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가짜 단식 투쟁에 이어 장애 투쟁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안전한 진료 환경 구축을 위한 임세원법, 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근절 대책, 혁신 성장의 기반이 될 공정경제, 그리고 2차 북미 정상회담 뒷받침 등 민생 평화를 위한 산적한 현안 처리라는 제1야당의 책무를 저버리고 가짜 단식 투쟁, 보이콧 정치, 장애 투쟁을 이어가는 자유한국당의 행태에 국민들은 조롱과 질타를 보내고 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주인공이자 감독으로 진두지휘한 가짜 단식 투쟁과 명분 없는 장애 투쟁의 막장 드라마는 최저의 시청률로 마감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전국 경색이라고 하죠. 어떻게 풀어나가야겠습니까? 여당 입장에서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저는 여당이 아닙니다. 이건 여당 제가 입장에서 국회의원- 여당이라면 예. 아니 뭐 국정을 운영해 보셨으니까요. 그렇죠. 예. 이런 거 어떻게 풀어나가야 합니까? 이 정부 여당은 항상 네. 실리를 차지하고 야당에게는 명분을 줘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원내대표단이 더 협상을 해서 국회로 유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네.
노영민 실장이나 새로 왔으니까요. 강기정 수석이나 네, 이런 정무수석이 그런 거 해라고 있는 자리 아닙니까? 존재감이 없다. 이럴 때 역할을 좀 해라. 이런 지적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지난주에도 네. 강기정 의원과 점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걱정을 하고 저에게도 설명을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우선 한국당에서 명분을 좀 줘가지고 국회로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뭔가. 만약 제가 원내대표라고 네. 하면은 조혜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이나 손혜원 의원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겠습니다. 조혜주 상임위원은 이미 대통령이 임명을 해버렸습니다. 임명을 했으니까 안행위에는 그래도 안행위에서 이야기라도 좀 하게. 불러가지고 네. 제2의 청문회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네. 주는 거예요. 자유한국당이 지금 국회 의사 일정 자체를 안 하는데요. 아니 그것이 나빠요. 자유한국당이 그 원천적으로 네. 보이콧하는 그 자체가 나쁘다니까요. 제가 여쭤보는 그리고 건 절대 네. 그게 오래 못 갑니다. 국민 여론이 국회 빨리 열어서 남북관계나 네. 대북관계, 경제관계 네. 이런 걸 풀어야 되는데 왜 그러고 있느냐. 이 여론 때문에 결코 오래 못 갑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2월 임시국회도 어려워지면 여당보다는 야당이 더 힘들 거다 이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여당의 책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국정 그렇지만 운영에. 네. 운영에 대한 책임이 있죠. 네. 그러니까 여당은 자꾸 국회로 들어오라는 것 아니에요. 안 들어오는 게 누구예요? 그 과거에 보면 그렇게 되면 항상 안 들어가는 야당이 더 그렇죠. 여론에 불리할 거다. DJ가 국회를 절대 보이콧하지 않습니다. 순간적으로 장애 네. 투쟁하고 그대로 국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기는 지금 한국당은 그러한 전략도 없이 장애 투쟁한다는 게 겨우 조롱거리 되는 단식 투쟁이나 하니까 국민이 믿지 않는 거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렇게 5시간 반 해가지고는 다이어트도 안 되지만은 우리가 저녁 7시에 먹고 그 다음날 아침 7시에 먹으면 12시간 12시간, 사람마다 네. 다 단식하는 거예요. 저게 말이 되겠어요? 저런 전략 가지고는 국민을 설득할 수 없기 때문에 아예 원내대표 협상에서 조혜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을 제2의 청문회 하듯 안행위에 불러내고 네. 손혜원 의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국회에서 질문하자. 이런 것으로 해야지. 그렇게 하면 이제 야당의 명분도 좀 주고. 그렇죠. 네. 그러면 여당에서 민주당에서 안 줄 수 없어요. 네. 뭐 주면은 거기서 따져볼 것 아니에요. 네. 그래가지고 그 국민들이 보고 들으면은 아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 정도면 임명해도 좋겠다 하는 여론이 형성되든지 네. 또 야당의 주장대로 도저히 중앙선관위의 상임위원은 네. 부적절하다 하는 여론이 형성되면은 문재인 대통령도 아주 어려워지잖아요. 그렇게 고나에 몰 수 있는 것을 생각해야지 단식하고 있으니까 저렇게 조롱거리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강기정 정무수석한테 그런 제안 하셨습니까? 혹시? 저는 그러한 이렇게 한번 구체적 해봐라. 얘기를 하는 안 것은 하셨어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한 달 남았는데, 저 황교안 전 총리, 오세훈 전 시장 출마 자격이 또 논란이 됐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보수 정당은 법치주의를 가장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은 당규는 헌법과 법률과 같은 것인데 비상대책위나 선거관리위원회가 그런 법치주의 원칙에 맞는 당은 당규에 맞는 결정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사자인 황교안 전 총리와 오세훈 전 시장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법조인입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당원 앞뒤를 잘 보시면 답이 다 있습니다. 당의 결정에 따르기로 마음먹고 있습니다. 이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의장인 한선교 의원은 후보 자격에 대한 유권 해석을 당 선관위에 요청했고요. 전당대회에 참가하는 모든 후보는 당 최고위원회의 결론이 날 때까지 자격에 대한 논란을 중지해 주시고 빠르면 내일 오전에 선관위 회의가 잡혀 있습니다. 거기서 결론이 나면 바로 비대위에 올리지 않을까. 자유한국당 안에 안 나갔으면 하는 의견이 있다 보니까 이제 이런 지적까지 나오는 것 같아요. 석 달 동안 당비를 내고 이른바 이제 저 책임 당원이어야만 출마가 가능한데 황교안 전 총리 또 오세훈 전 시장 두 사람 다 엄격하게 보면 이게 안 된다 이런 거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한국당은요
법원이 아닙니다. 정치 정당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런 것 자체도 단식 투쟁만큼 코미디인 거예요. 저건 아니, 반드시 네, 당원 정치- 당규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야 하는 아니, 건 맞지 그러니까 않습니까? 네. 지금 현재 황교안 전 총리나 오세훈 전 시장의 당원 자격을 가지고 말하는 자체가 정당 정치를 포기한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경우에도 두 분은 합법적으로 출마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저 정도는 협의가 돼야지 그래야 정당이다 이 아니 말씀이죠. 글쎄요. 네. 법원이 아니라니까요. 네. 저기는 정치를 하는 것이에요. 정치는 법을 뛰어넘습니다. 아, 네, 그렇게 보시는군요. 김병준 비대위원장 이 황교안 전 총리나 오세훈 전 시장에 대한 출마에 부정적인데 김 비대위원장의 입장도 들어보겠습니다. 이견이 나눠지는 부분이고 법리로서 따질 문제지 우리가 그렇게 가치적인 논쟁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니거든요. 선거관리위원회나 유권 해석의 권한을 가진 비대위가 여러모로 아마 고민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당헌 당규 자체를 우습게 여기고 마치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형식 논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안 된다. 그리고 이 문제에 있어서 말을 서로 다 아껴야 된다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자, 이런 논란이 제기돼서일까요? 황교안 전 총리가 오늘 몇 시간 전에 내일 출마 선언하겠다고 해버렸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비대위원장이니까 여기도 저기도 다 아울러서 데리고 가야잖아요. 네. 그러니까 원론적인 얘기를 하셨지만은 비대위원장 자신도 출마를 반대할 수 없기 때문에 저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만약에 반대한다고 하면은 안 된다 이렇게 선언해야죠. 네. 그래도 당헌 당규를 우습게 여기지는 마라 이런 식으로 그럼 이야기는 당연히 했지만 그렇죠. 애둘러 이야기했는데. 예, 그렇죠. 네. 네. 그렇군요. 당헌 당규를 네. 적용해야죠. 네. 그렇지만 정치적으로 두 분의 무게가 원체 크니까 또 저분들이 들어가니까 한국당 전당대회 흥행이 되잖아요. 네. 그런 것을 볼 때 웃기는 소리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나오네 안 나오네 말들 많았던 분들 중에 김병준 비대위원장 말고는 다 링 위에 올라올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써져 있는 날짜는 당권 도전을 선언하는 날입니다. 네, 이렇게 며칠 날 선언하겠다고 했으니까 사실 나오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황교안 전 총리, 홍준표 전 대표, 오세훈 전 시장 모두 나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흥행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는 홍준표 대표가 안 나올 것으로 봤는데 네. 역시 나오네요. 홍준표답죠. 홍 전 대표 이야기하셨으니까 홍 전 대표가 며칠 전에 자갈치 시장 부산 가서 기자들에게 이번 전당대회의 핵심은 홍준표의 재신임 여부가 될 것이다. 내 마지막 승부는 2022년 봄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전당대회 나갈 거다 이런 뜻이고 당대표도 하겠다는 뜻이고 2022년 대선도 또 내가 나갈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다 먹고 싶겠죠. 그렇지만 홍준표 대표로서는 상당한 모험이 될 겁니다. 지금 뭐라고 하더라도 한국당의 가장 큰 개파는 홍준표 대표이지만은 네. 더 큰 개파는 박근혜 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교안 전 총리는 박근혜 세력들이 지지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되니까 저는 그래도 아직은 황교안 전 총리가 이길 것 같은 그런 유리하다. 감이 듭니다. 네. 그런 질문 많이 받으시죠. 사실은 이걸 박 의원님께 여쭤볼 질문이 아닙니다. 현역 의원이시고 다른 당에 몸담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마치 지금 관전을 할수 있는 저희 거죠. 국회에서 지금 차지하시는 비중이 정치평론가처럼 되셔서 아니, 관전을 할 수 있고. 물론이죠. 예. 모든 당을 넘나들고 있으시기 때문에 시각이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보시기에는 황교안 전 총리가 더 유리한 것 같다. 저는 그렇습니다. 친박들 표가 그렇게 몰리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시간 있어서 이 질문 하나 여쭤봐야겠습니다. 손혜원 의원하고 이제 뭐 이 질문 하는 것도 불편해하시니까 제가 이제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고. 불편 안 해요. 네. 네. 아니 저 괜히 얽혔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얽히지 않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예, 네. 예. 손 의원과 어쩌
지역구 목포에 한번 같이 내려가시면 어떻습니까? 화해도 하고 오해도 풀 저는 겸. 섞이지 않는다니까요. 네. 그렇게 하기 싫고 저는 손혜원 의원이 처음부터 그러한 내용을 숨김없이 밝히고 더욱이 100억 원대의 재산, 나전 7기 박물관을 목포에 네. 전남에 기증하겠다고 그렇게 밝혔으면은 누가 뭘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니까 또 과거에도 나전 7기 박물관은 이곳저곳에 기증하려고 했다 네. 하는 그런 발언이 있었다는 언론 보도를 보니까 네. 저는 이번만은 100억대의 자산과 나전 7기 박물관을 꼭 목포에 기증해 주면은 모든 오해가 풀릴 것이다. 그러나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네. 이해 충돌에 여러 가지 검찰 조사에서 법 그건 위반이 드러나겠죠, 나올 검찰이. 것이다. 저는 네.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지만 함께 목포를 내려가고 싶지는 않으시다. 아, 그거 뭐 지금 하면은 모양이 이상하죠. 네, 알겠습니다. 박지원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